지금부터 저금리 저성장 시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돈 되는 부동산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금리 저성장 시대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먼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지금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성장이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16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 2% 초반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지난해 하반기에 예측하기에는 올해 2016년도는 한 3%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성장이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저성장이 오니까 저금리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성장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서 위기 요인입니다. 위기예요, 위기. 저성장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모든 건설 산업을 비롯해서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고속으로 성장했을 때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19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많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라던 아니면은 상가 투자라던 크게 고민 없이 투자해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고성장이 따라왔던 시대입니다. 지금의 주변 나라를 보면요, 가까운 나라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나 이런 데 보시면 경제 성장이 따라 올라가니까 경제 성장률이 7%, 8%, 10% 가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왜? 국민소득이 이미 2만 불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하기가. 그렇다면은 어떤 게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을까요? 바로 저금리 때문입니다. 저성장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일반적으로는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모든 대출을 하던 여신해서 정기금을 금리를 주던 기준금리가 있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08년도 8월에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 9월에 왔는데 직전 달에 5.25라면은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거의 연 7, 8%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7%, 8%. 지금으로서 상상이 안 가죠. 지금 만약 그렇게 금리 준다면 다 은행에다 돈 넣어놓죠. 근데 지금은 정기예금이 2%를 못 넘어요. 은행도 1.5%. 적금 넣어도 2%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재테크가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금리가 저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 돈을 냈고 은행을 가서 돈을 맡기면은 금리로 은행이 돈을 불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맡긴 사용료를 내라고 해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맡기려면 안전하게 지켜줬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도 곧 올 겁니다. 일본 같은 나라를 볼 때.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이제 저금리 시대는 저금리 저성장과 따라 함께 저성장과 저금리가 이렇게 같이 계속 맞물려 간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도 저금리가 경제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지기 전까지는 쉽게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저금리가 고착화됐다는 얘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저금리가 바로 부동산 시장을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은 특징이 있죠.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고요. 또 여하튼 간에 돈이 갈 곳이 시중에 부동자금은 많은데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도 금리가 별로 안 오르고 주식을 넣자니 너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저금리에 맞게 바로 부동산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금이. 이 저금리는 바로 기회 요인입니다. 지금의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고요. 올해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까 했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동결돼서 올 하반기쯤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쉽게 못 올리겠죠. 경기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금리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 부동산 제가 경기 순환도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여기서 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갖다 드리는 것보다 아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 나온 거고요. 우리 경기 순환도를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경기가 한 10년 주기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실 10년이 더 오랫동안 가는 게 부동산 경기인데 이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에 너무 산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시장이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10년 주기로 지금 됐는데, 우리가 근래로 한번 단기간으로 볼까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KB 하나은행의 부동산 자문센터를 맡고 있는 부동산 자문센터장이지만, 그 전에 20년 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약 한 10년간을 건설회사에 있었어요. 아파트 분양도 해봤고 주택개발 사업도 했고, 저는 시공사라는 데서 주로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말하는 큰 건설사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주택을 어떻게 개발하고 기획하고 이런 걸로 하고 인허가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많은 1년에 하여튼 수백 필지의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건설사들은 어떤 땅을 잡아서 아파트를 짓까 오피스텔을 짓까 고민하거든요. 그런 부서에 그때 당시에 이제 대리, 과장, 이렇게 차장, 이렇게 실무진에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경험한 부동산 시장은 한 20년 전서부터 보면 언제냐, 우리 IMF 때를 볼게요. 그때 가장 저점이 1997년도 IMF가 있었죠. 대한민국 다 망했다고 했어요. 근데 불과 1, 2년 만에 다 IMF 극복하고 그때부터 다시 부동산 시장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 오른 게 거의 10년을 갔어요. 언제까지? 2007년도, 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그게 10년이 아닌가, 10년. 그리고 나서 지금 2008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2007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쭉 내려갔던 게 언제 반등하기 시작했냐? 2015년, 16년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10년 전 거의 주기에 다시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기를 이렇게 타는데, 이 주기라는 게 경기와 경기 부양, 정부의 정책하고 민감하게 같이 연동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의 흐름, 불황 또는 호황, 이런 게 또 많은 좌우를 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경기는 불황인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도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앞서는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IMF를 극복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벤처기업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벤처기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카드 사용,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엄청 내놨습니다, 그때. 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빠르게 느끼는 게 부동산 경기 부양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재산 증식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뛰어가지고 가격이, 주택이 보니까 내일 6억이 됐어요. 괜히 1억을 번 것 같죠? 집 한 채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1억을 벌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1억만큼 소비를 쓰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경기 안 좋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정부에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요즘에 어쨌든 간에 지금 회복의 시기는 주기적으로 온 것 같아요, 10년이. 그래서 그렇는지 거기다가 또 정부 정책까지 이렇게 부양책으로 가면서 지금 2014년 하반기 7월에 DTI, 7월 24일 날 DTI를 해제했고요. 2014년 9월 1일 날 강남 재건축을 획기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줄 수 있는 30년으로 기한을 단축시켜서 기존의 40년을, 이 10년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재건축 왜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건축 시장이 붐이 확 달아오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아직도 꺼질지 모르고 있죠. 꺼지긴 꺼지겠죠. 너무 많이 타올랐으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이제 경계를 할 때가 온 거예요. 제가 그거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타이밍을.